자,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나이저의 AVX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제나이저의 AVX는 디지털 무선 마이크 시스템으로 1인 미디어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무선 마이크들은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마이크를 예를 들어보면 먼저 주파수 체크도 해야 되고 다른 채널과 겹치지 않게 또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볼륨 체크나 촬영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데 이 AVX는 디지털 시스템이고 보안도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채널과 절대 겹칠 일이 없고, 또 누가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채널을 감청하거나 몰래 채널을 엿들 수도 없는 그런 보안성이 아주 강화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다른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로드 시스템과 비교를 해보면 로드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크기가 작고, 그리고 사용 시간도 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디스트리뷰터가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마이크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 때 제가 잘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터에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한 8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가서 보니까 국내 가격은 얼마더라? 139만원? 이 AVX가 ME2 마이크와 MK2 마이크 시스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ME2 마이크는 스탠다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K2와 ME2 시스템의 차이점은 이 트랜스미터나 지금 마이크에 녹음하고 있는 리시버는 같은 제품인데, 지금 이 보이시는 레벨리어 마이크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ME2는 스탠다드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MK2는 조금 더 하이 그레이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가격 차이는 약 $30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300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 ME2와 MK2 이 레벨리어 마이크 차이점은, MK2가 조금 더 크리스피한 사운드, 조금 더 선명한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ME2는 약간 튠업이 된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운드 성향의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운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고, 이 MK2는 조금 더 날카로운, 더 선명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ME2와 MK2 마이크의 또 다른 차이점이, ME2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어폰의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K2는 이 와이어 타입의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ME2와 비교했을 때 줄이 꼬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지하기도 편하고, 내구성도 일반 케이블은 단선의 위험이 있지만 얘는 케이블이 철사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끊어질 일도 없고요. 내구성도 좋고 마이크도 더 훨씬 선명한 사운드, 더 크리스피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300가 훨씬 큰 가격이지만 조금 더 사운드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가격은 너무 비싸요. 이 제나이저 AVX 시스템의 큰 장점은 이 페어하는데, 이 트랜스미터하고 마이크 리시버하고 연결하는데 주파수를 맞춘다거나 다른 작업이 필요 없이 그냥 양쪽에 전원만 키면 자동으로 페어가 됩니다. 바로 연결이 돼서 사용하기가 정말 편하죠. 제나이저 아날로그 시스템은 주파수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각 채널도 다른 사람 채널과 겹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마이크인 AVX 시스템은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 연결하고 카메라 연결하고 바로 꽂으면, 전원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 되는데, 서로 연결되는데 시간은 한 몇 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시버에 있는 전원을 켜고 트랜스미터에 보이시는 빨간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AVX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사운드 체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인터뷰는 촬영하기 전에 직접 자기 귀로 사운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동으로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적정 볼륨을 찾아서 굳이 내가 사운드 체크를 하지 않아도 가장 완벽한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인터뷰를 촬영을 하신다면 촬영하기 전에 자기 귀로 직접 사운드 체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거나 급하게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사운드 체크를 하지 않아도 AVX가 자동으로 가장 좋은 사운드로 녹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세팅은 해야 됩니다.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서 보통 크게
그 사운드 녹음하는 부분이 자동 아니면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볼륨이 크게 4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 바가 4개 있을 텐데 첫 번째 바에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를 클립하시는 위치는 이만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략 2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이 새끼손가락 아래에 있는 위치만큼,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네, 여기에 연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 AVX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이, 일반적으로 다른 마이크들은 이미 볼륨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볼륨 세팅보다 벗어나게 되면 이 피크가 생긴다고 해서 이 좀 그 치차름이나 마찰음,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데, 이 AVX는 제가 갑자기 크게 이야기해도 마이크가 자동으로 적당한 볼륨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피크 이상 넘어가지 않게 녹음을 해줍니다. 반대로 작게 이야기해도 다 소리가 맞게 녹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마이크들은 세팅해 놓은 기본값보다 이렇게 갑자기 작게 이야기하면 아마 소리가 녹음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AVX는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녹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싼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게 디스턴스는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50m 이상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스나 탐사보도 촬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카메라를 두고 내가 멀리 갈 일이 별로 없죠. 뭐 유튜브 촬영하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촬영 현장에서는 카메라와 내가 가까이 있잖아요. 뭐 이 카메라가 비싼데 두고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한국이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뭐 탐사보도나 뉴스에서는 가끔 나는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내 시야가 아닌 다른 곳에, 내 시야 밖에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디스턴스가 길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면서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이 정도가 10m이고요. 뭐 대략 20m, 대략 이 정도가 3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한 4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40m가 떨어져 있어도 아마 무리 없이 녹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사운드가 달라졌을 텐데요. 제가 나오기 전에 배터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 트랜스미터 배터리만 체크를 하고 리시버 배터리 체크를 안 했어요. 안 그래도 그 다음에 배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 리뷰를 이어갈까 하다가 마이크에 대한 리뷰인데, 이 마이크를 쓰지 않고 리뷰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배터리를 포함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런 아마추어.